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34회 동영상에서는 양벌 규정의 의미, 적용 방법과 범위에 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짧게 복습하고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도 1942 판결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4회 동영상에서 양벌 규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양벌 규정은 행정법 중 단속 법규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만 처벌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 등 업무주, 영업주를 위반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행정법의 처벌 조항이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업무주가 신분자이고 업무주에 고용된 직원은 그런 신분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 위반 행위는 직원이 하였다면 양벌 규정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 다시 말해서 업무주죠. 업무주도 처벌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은 신분자가 아니지만 신분자인 업무주와 함께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도 1942 판결을 보면서 비신분자인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도 1942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선 아니 됩니다. 갑은 2014년 7월 21일경부터 2018년 8월 5일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7년 1월 13일 09시 26분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년 12월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A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에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이를 킥스라고 합니다. 킥스 온라인망에 접속해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A의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관 갑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업무 수행, 즉 수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자신의 업무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먼저 적용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어떠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선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제18조 제1항, 앞에 봤죠.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갑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갑이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관 갑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A의 개인정보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에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란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걸 킥스라고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인데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이 함께 사용합니다. 갑이 이용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호,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6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자, 갑이 이용한 A 정보의 처리자는 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업무라는 게 수사 업무 아닙니까? 그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그 수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갑이 소속된 경찰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그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의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 규정을 두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렇다면 34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비신문자인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관 갑도 34회 동영상에서 보았던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까요? 판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례를 잘 보시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 규정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지난 동영상에서 보았던 법리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정의하고 있죠.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즉 이제 법률로 이거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갑이죠. 피고인은 경찰청 소속 기관인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경찰청으로서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속된 위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즉 이거는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맞아요. 경찰청이. 네? 그 앞에서 봤잖아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맞는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격이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먼저 사람은 모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공사와 같은 토지개발공사 이런 공사와 같은 그 법인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양벌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 둘 다 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을 지닌 사람, 그 개인이죠. 사람과 법인격을 지닌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어서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갑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인 행정기관, 그 경찰청이죠.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직원입니다. 양벌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본문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양벌 규정은 신분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속된 비신분자인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인 직원도 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신분자인 직원에 대해서 단속법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갑은 직원이긴 한데 법인격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경찰청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갑은 양벌 규정에 나오는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신분자인 갑을 원칙에 따라 비신분자인 갑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구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또 법익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익이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 적용 못하고 그 소속 직원도 양벌 규정 적용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틀렸죠.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앞서 본 34회 동영상과 오늘 동영상에서 양벌 규정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형법학계에서는 이 행정처벌법, 행정범죄이기 때문에 좀 양벌 규정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또 좀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법학계에서는 이건 뭐 형사법의 문제 아닌가 해서, 형법의 문제 아닌가 해서 또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양벌 규정이. 하지만 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왜냐하면 법인을 처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 유일해요. 그래서 원래 형법 규정의 원칙이 자연인만을 처벌하는 건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또 나름대로. 하지만 별로 연구는 안 하죠. 연구는 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는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꼭 되었으면 한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